자,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가지고 이제 현대글로비스까지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교육 기준이긴 합니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일단은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현대로템을 어제 이제 들어갈까 하다가 마지노선 21,600원을 잡고 개장초 저점이 21,6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들여다보는 상황에서 현대로템 쪽에 저점이 계속 무너졌어요.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수급 앞에 이제 장사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5%로 진입을 할까 하다가 교육용으로 일단 스타트를 잡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급이 좀 꼬여있던 부분이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로 전환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쭉 뻗어 올라갔고, 그래서 추가 이제 3%를 이렇게 대략 한 22,000원 초반, 22,000원 정도의 평균 단가. 거기에 다시 22,850원에도 또 따라붙었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비중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고, 목표 주가 부분 좀 일부 상향을 해놨고, 평균 단가는 22,500원 전후 그 이하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주가 올라와서 이제 2조 4,700억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행복충전 선생님께서 일단은 21,600원에 일단 편입을 하시고 22,400원에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도 하시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매매가 되신 것 같고, 이영수 선생님 21,900원, 매도는 22,800원 50% 정리, 또 21,700원 또 50% 정리.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 매매의 기준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죠. 분봉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6월 7일 날 파이낸셜 뉴스 쪽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고 그 부분에 공시까지 이제 나왔죠. 자, 이렇게 돼서 파이낸셜 뉴스 같은 경우에 8일날 뉴스가 나왔고, 8일날 뉴스? 아니죠. 그 이전 게 있는데 그 이전 거 파이낸셜 뉴스 그 이전 것도 7일날 뉴스 내용도 한번 찾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8일날 오전이든 7일날 것 같아. 7일날. 그래서 일단은 공시가 10시 3분에 나왔단 말이에요. 10시 3분에 나왔는데 3조 플러스 알파 빅딜 폴란드와의 그 내용이 파이낸셜 뉴스인데, 지금 공시가 나온 게 이제 8일날 오전 10시 3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올려드린 뉴스는 8일날 16시에 입력하고 수정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이낸셜 뉴스 쪽에서 뭐 검색해보면 되겠죠. 현대로템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중 걸로 뭐 또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거로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이왕이면 그 이전 걸로 좀 보고 싶은데, 일단 어찌됐든 6월 8일 8시 42분 다른 내용인데 이건 그죠? 어찌됐든 그 내용에 수정치여서 뭐 이렇게 16, 14분 그 이전에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이 규모가 대략적으로 이제 180대 구매 의사를 밝혔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시 내용도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게 이제 한 3조 정도 된다는데 그게 쉽게 결정된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노르웨이와도 100대. 요것도 이제 보도자료가 좀 노출이 됐죠. 그래서 결론은 합산해서 뭐 한 5조 정도 될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이 보도자료인데 이걸 바탕으로 시간에서 일단은 상한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74회차 기준에 어제가 8일이죠. 시간의 상한가 그러니까 6월 7일이 맞고 6월 7일 날짜에 아마 파이낸셜 뉴스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최초 뉴스회관에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고 공시가 이제 파이낸셜 리스트로 딱 찍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제일 먼저 내놨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노르웨이 쪽 또 폴란드 쪽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흐름에서 월봉으로 보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주봉보다는 일단은 월봉으로. 그리고 이때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러한 기준을 설정을 좀 잡아야 된다. 어떤가요? 일단 갭상승이 시간의 상한가 같기 때문에 갭상승이 이만큼 나온다. 23,000원 뭐 이렇게 해서 갭상승이 이만큼 나온다. 이만큼 일본 기준에. 그러니까 이만큼 나와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요렇게 된다 그랬죠. 갭상승이 만약에 여기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음봉으로 미끄러지면 밀려 내려오는 것만큼의 꼬리가 달리고 어제 이제 전일 대비해서는 올라서 끝났단 말이에요. 한 3% 정도. 그러니까 이런 주봉이 나올 수 있고 월봉도 마찬가지. 근데 거래가 일단은 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 정도 거래 갖고는 안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500억 수준의 이제 거래 기준도 좀 놓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준 거래량을 이제 3,000억까지를 잡은 거예요. 시간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1,500만 주를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45만 주의 30%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15만 주 정도가 동시효과에 터지고 고점을 계속 넘기면 그러면은 1,500만 주가 될 수 있다. 고점을 못 넘기면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도 둔화되고 음봉으로 떨어지고 결론은 거래가 둔화되고 음봉으로 이제 떨어진 그 흐름이 거래량 부분을 1,500만 주가 아니라 얼마? 일단 700만 주대로 마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간 교육 해드리고 명확하게 1,500만 주를 설정을 잡아드렸고 6월 8일 어제 개장 전이죠. 그리고 명확하게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개장 초에 공방이 나올 때 교육용으로 들어갈까 개장 초 저점에 들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멈췄죠. 멈추고 프로그램 수급 동향 받고 그리고 대신에 거래가 초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놓고 보자. 결국은 꼬리가 이렇게 달렸어요. 음봉인데 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흐름. 요거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중공업으로도 또 잘라 드릴 겁니다. 그게 뭐 예제는 찾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나는 부분은 현대글로비스, 삼성중공업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9일 날 또 히든 종목 따라잡기로 해놨는데 요게 이제 원래 불기둥 종목 따라잡기거든요. 이걸 바꿔버렸어. 그러면은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들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이렇게 하세요. 개장 전 화살표 해놓고 상한가 따라잡기. 아니면 이제 개장 전 상한가 그리고 화살표하고 따라잡기. 상한가 따라잡기. 상한가는 뭐 쓰는 단어니까 그것도 빼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뭐 히든 종목 이 단어도 뭔가 좀 생각을 해서 바꿀게요. 그래서 아예 종목을 다 오픈을 하죠. 뭐 굳이 가릴 필요도 없고. 왜냐면 이 종목을 오픈을 안 하고 이제 방에 와서 들으세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이거였는데 방통위가 잡으려면 뭐라도 다 걸려. 노란톡 자체 들어오는 거 자체도 방통위가 야, 안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50보 100보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야하게 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이 현대로템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방송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화면도 항상 뭐 2중 3중으로 뭐 자를 필요는 없겠는데 어찌됐건 야간 교육할 때 그 글로비스 야간 교육에 어제 야간 교육에 글로비스 교육하면 잘라놓은 거 보여드린 거 그걸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 하여간에 추세 매매 기준은 뭐 이렇게 한다. 이거는 뭐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대형주, 중대형주 기준에 대형주는 이제 시가총액 100위까지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예요. 그래서 이제 1주 이상짜리는 중형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형주는 이제 300위까지. 지금 한 대략 한 265개 정도 양시장 합쳐서 그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OMA 20MA의 거래량, 그러니까 평상시에 현대로템의 OMA 20MA 거래량을 기준 잡는다면은 뭐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얼마였어요? 대략적으로 4, 50만 주, 뭐 44만 주, 50만 주, 50만 주 기준 잡으면 100억이 100억. 100억의 기준인데 이거를 우리가 매매를 한다? 그러지는 못해요. 개별 매매 기준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개별 매매도 400억. 근데 시간의 상한가 같기 때문에 들여다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에 조단위 업체이고 나는 방산업체들 긍정적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본다. 라고 한다면 뭐 OMA, 20MA의 추세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변동성 매매 기준인데 그거는 뭐 변동이 크니까 직장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 잘 매매하시기 어렵고 교육용 기준에서 1% 정도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잡아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 이상의 변동을 놓고 보려고 변동성 매매를 하는 거예요. 뭐 3%, 5% 이렇게 보면은 뭐 수수료, 매도세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로템도 요 기준으로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최소 거래 대금 1,500억 이상. 그러니까 시간의 상한가 갔을 때는 1,500만 주, 그래서 3,000억을 본 거고, 어제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기준은 좀 공격적으로 설정을 해서 얼마? 오늘의 기준은 전일 거래 대금, 그러니까 대략 1,500억 정도 수준. 그렇게 되면 700만 주 정도 기준, 그렇게 잡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전거래일 대비 80% 정도 되면은 600만 주 정도 되는데 그러면 1,500억이 안 나와요. 그래서 1,500억 기준에 700만 주를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 700만 주가 9시 10분, 9시 반, 10시 기준에 10%, 20%, 30% 이렇게 실리면 된다. 근데 지금 벌써 이미 700만 주가 아니라 1270만 주, 11시 43분에 1270만 주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실려 있는 거예요. 700만 주를 설정해 드렸고 그 거래는 상상을 초월하게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개장 초에 바로 뭐 불기둥 마스터가 21,250원에 일단은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렸고, 그리고 문자가 바로 21,650원 뭐 그렇게 해서 발송이 됐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수급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22,000원 4%의 등락 범위 형성이 됐고요. 이때 이제 프로그램 수급은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쭉 뻗어 올라가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처음에 53만 주, 그리고 다시 20만 주 초반, 그러고 나서 다시 23,000원대 훌치고 올라갈 때 다시 뭐 60만 주 수준.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실상 오늘 등락 범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가 66만 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프로그램 매도 이외에 기관들이 18만 주를 샀단 말이에요. 18만 주를. 그리고 기타 법인이 좀 판 것 같아요. 개인들이 53만 주, 54만 주를 샀는데 주식수가 1억 1천만 주기 때문에 50만 주는 의미가 없어요. 0.5%, 0.5% 수준.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이제 추정치긴 합니다만 프로그램 쪽에 24만 5천 주가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고 기관이 일부 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는 거예요. 어제는 음봉이었지만은 전일 대비해서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고, 오늘은 그 어제 음봉을 감싸 안고 돌리는 흐름이 됩니다. 만약에 꼬리가 더 달려서 잉태형으로 되더라도 내일 또 주봉 그 기준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될 거예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전일 야간에 요 화면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화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료 강좌를 했을 때 거기에서 야간 방송에서 현대로템을 설정하는 이유, 음봉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요 화면을 HTS에서 보여드린 화면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당시 기준에 이제 이게 10월 12일입니다. 10월 12일에 시장이 조정이 됐든 아니면 현대글로비스의 자체적인 흐름이 됐든 뭐가 됐든 저자락에서 갭상승 2%에 7%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1%인가 뭐 이렇게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충격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저 상태에서 우리는 없었고 물량이 전혀 없었고 추세 상단 부분인데 서양식 뭐 패턴 분석, 추세 분석 이런 거는 전부 주관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줄을 긋느냐, 또 어느 구간으로 당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근데 저 상단 부분을 치고 올라가다가 부딪힌 흐름이 되는데 현대로템도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제 일봉상으로 직전 고점 바로 밑에서 꺾인 거예요. 갭상승 이후에. 근데 그 부분의 탄력이 계속 꺾이면 뭐 끝나는데 이슈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5조예요. 뭐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의 실질 수주 부분에 대해서 5조 원 수준의 수주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결렬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 부분 그게 이제 노출됐을 때 오버슈팅 이후에 어제 차익 실현 또 그 물량 받아간 쪽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지금 최상입니다. 거래대금이 지금 2위예요. 최상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 수급이 긍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밀렸을 때 추세에서 부딪혀서 밀렸든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와서 밀렸든 시장이 밀려서 밀렸든 그 다음날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어요.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올라가 버렸다라는 거는 떨어질 때 얘기고 이렇게 올라가 줬어요. 상당한 강세를 띄워줬죠. 그죠? 그러고 나서 추세 강화의 상단 부분에 형성이 되고 요거는 이제 조금 차이점 차별화 부분은 있지만 이 추세 강화 범위를 넘어서서 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전의 흐름이 어디냐면은 요자락이에요. 요자락. 여기에서부터 순식간에 여기까지. 물론 이제 우리는 꼬리 달고 있을 때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요 날은 들어갔어요. 이 날은 무조건 조금 무조건 들어가는 날이지. 왜냐하면 저게 6월 20일인데 6월 19일 날 장 마감 이후에 현대차와 기아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건 악재가 아니거든요. 악재가 아닌데 뭐 물적 분할 악재라고 표현한 것처럼 시간에서 마감 시간에서 이제 마감 이후에 시간에서 세 부분 그러니까 5시 40분, 50분, 6시 이렇게 세 타임에 현대차가 마이너스 4%대로 밀렸어요. 그리고 동시효과에 마이너스 6%가 나오는데 시장의 전체 얘기가 아니라 소수 의견은 현대차 그룹에서 정의선 씨 기업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현대글로비스를 띄우려고 저렇게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개장 초에 동반적으로 개파락이 살짝 나왔다가 바로 돌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차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마이너스 6% 시간에서 마이너스 4 그리고 개장 동시효과에 마이너스 6 근데 마이너스 6에서 전혀 걱정 없다. 응? 마이너스 6에서 전혀 걱정 없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 3% 이상 더 빠지면 그때는 심각하게 손절을 공시하자. 심각하게 손절을 고민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현대차도 마이너스 6% 출발 이후에 강보합까지 돌리고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강보합까지 돌리고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결론은 그날 현대글로비스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꼬리가 쫙 달려요. 사실상. 그래서 당일날 들어갔다 27%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27%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온 거죠. 차익 실현하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의 흐름에 어제 야간 교육에 유료 방송 기준에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렸고, 요거 방송 원고에서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제목 자체를 유료 방송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음봉으로 이제 떨어져 내려와 있는데 전일 대비는 올라와 있는 상태고 거래량은 뭐 상상을 초월한 거래량이 터져줬고 700만 주가. 근데 오늘의 거래량은 뭐 그 이상의 거래량이 되는 거죠. 거기에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주봉에서 목요일 금요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떻게 돼 있냐라고 보면은 주봉 기준에 먼저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이쁘죠. 거래량은요. 내일 하루 더 남았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2021년 저 거래량 이후에 처음이란 말이지. 응?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래가. 주봉으로 따지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떠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작년 뭐 7월 그 정점 찍을 때 그때까지 올라가던 흐름에 거래량은 넘겼다. 힘이 더 세다. 이슈의 범위가 월등히 더 크다. 일본 기준에서 이제 직전에 그 고점 부분에서 이제 일본 기준이 부딪혀서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일본 부분을 잘라서 방송에 가지고 나왔던 부분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제까지 기준에서는 어제 이제 원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기준은 이렇게. 앞에 고점을 다 넘기고의 흐름, 이 안으로 들어와서 뭐 22,000원 또 그 이하로 눌린다. 그렇게 돼도 주봉으로 놓고 보면서 거래가 둔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들여다보고 가져갈 수 있다. 그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좀 다소 제한적으로 멈춰져 있고, 이게 이제 계속 제한적이어야 돼요. 이게 일봉이죠, 일봉. 그렇게 되고, 주봉 기준에 이제 전일 형성해 드렸던 주봉이 지난해 7월부터 해서의 주봉입니다. 지난해 이제 7월 이후 고점이 이제 형성된 구간의 주봉인데 거래량은요 전부 뛰어넘은 그 흐름이 됩니다. 상당한 흐름. 그리고 오늘 고점을 추가적으로 넘기고 저 꼬리 부분이 일부 달려 있지만 여기서 꼬리가 너무 길면 그렇고요. 만약에 달리더라도 내일 그 부분을 상당 부분을 복구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 만약에 뭐 다음 주에 쉬어가더라도 전체 추세 부분을 더 강도 있게 볼 수 있다.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월봉 기준에서도 드디어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거래가 이제 이번 달 이제 월 초예요. 초순, 중순 그리고 말일 이렇게 이제 나눈다면은 6월 10일, 20일, 30일 이렇게 나눈다면은 충분히 이제 뭐 20MA를 돌파하는 추세 돌파하는 그런 기준에서의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도 이제 갭상승 이후에 흐름 또 다음 주에 갭이 나와주면서 추세적인 강화의 부분 기대 요인 그런 부분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고, 월봉 기준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의 흐름에서 일단은 변동성 매매 기준이니까 거래 기준에 좀 집중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이에요. 그 폴란드발 또 그리고 한 군데 노르웨이인가요? 어디죠? 잠시만요. 다시 볼게요. 저도 뭐 이제는 기억력이 그렇게 뭐 월등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보도자료 보시면 노르웨이 맞네요. 노르웨이에서도 의뢰를 했다. 결론적으로 지금 그 프로그램 쪽이 보시면 굉장히 뭐 대형주 그래도 2조 4천억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대형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좀 명확히 따진다면 대형주는 100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개장초 흐름부터 놓고 볼 텐데, 오늘 현대로템 무조건 변동거래량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제 결국 안 쓴다고 하고 안 만드셨나? 하여간에 현대로템
거래량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장초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혼조세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본 거고, 수급이 이렇게 이제 개선되면서 들어 올려진 거고, 뭐 53만 주라고 하면은 100억을 훌쩍 넘는 금액이에요. 뭐 한 군데서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기계적인 수급도 있었을 거고, 뭐 꼭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요 개장초 고점 흐름이 9시반에 찍히고 난 다음에 53만 주 찍히고 난 다음에 바로 때렸어요. 그냥 바로 때렸는데, 그게 손바뀜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이냐, 단타냐, 진짜 빠른 단타냐, 야 이슈가 크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단타냐. 근데 혼자서 다 이걸 만들어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움이 있을 텐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23만 4천 원 수준, 23만 4천 주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50만 주, 53만 주에서 꺾였단 말이에요. 30만 주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됐든 손바뀜이 됐든 쏟아져 나온 거고, 뭐 21만 주까지도 내려왔었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급격하게 공격적으로 편입이 들어오면서 결론적으로 쭉 뻗어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10시 이후께 지금 잠깐 멈춰졌는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게 그래요. 착시 현상이. 그럼 10시 거까지 이제 다시 또 확인을 해보면 60만 주대까지 들어오면서 다시금 23,300원까지의 고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10시까지 해서 이렇게 20만 주대까지 줄어들었던 부분이 급격히 30만 주, 또 여기서 50만 주. 이게 이제 뭐 말 그대로 뭐 공매 상환이나 대차 상환이 들어온 거냐, 쇼 커버링이냐, 아니면 신규 매수냐, 아니면 단타냐, 여러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10시 45분 기준. 그렇게 해서 10시 45분 요자락 기준이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고점 형성하고, 그때가 이제 60만 주 수준 거래까지 넘깁니다. 61만 주까지 10시 48분 딱 고점 찍을 때 10시 50분 그 자락. 그러고 나서 또 공격적으로 내다 팔았어요. 쭉 공격적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또 차익 실현이냐 아니냐, 그거죠. 손바뀜이냐 뭐냐. 근데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이거 팔까 안 팔까 어떻게 알아. 그래서 주봉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봉의 기준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일단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래가 터질 때 이슈가 어떤 이슈냐라고 했을 때 뭐 확정된 건 없어요. 그 뉴스 보도자료 나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단 말이야. 확정된 게 없는데 갭상승 10% 기준에 쭉 뻗어 올라가면 따라붙어서 단타 매매할 수 있겠지만 버거울 수 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오고 보도자료 나오기 그 이전 수준, 점진적인 뭐 강세가 있었던 그 정도 수준. 주간 단위에 뭐 점진적인 강세가 이 정도뿐이 더 돼요. 그리고 하루에 이제 조금 움직인 거고. 결론적으로 이 정도의 장대 양봉과 크기, 거래량의 크기가 나오는 흐름은 이게 그래봐야 18%입니다. 2021년에 뭐 한 번 움직였을 때 그 바닥 대비해서 움직였을 때 40%씩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시가총액 2조 4천억짜리의 기준에 이 정도의 거래대금 순위 2위, 또 프로그램 쪽의 순위 기준에서 현재 현대로템이 10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5, 6, 7, 8, 9, 10 그렇게 해서 10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코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흥분 상태보다도 차분하게 거래가 대량으로 터져 있으니까 들여다보자. 거기에 5장에 추가적으로 지금 뭐 이제 12시니까 5장으로 접어든 겁니다. 5장에 추가적인 강세 흐름이 형성이 돼서 쭉 뻗어 올리는 흐름을 나타내 주기를. 분봉 기준을 한 번 더 잘라내고, 그리고 텍스 전략 설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10% 일단은 그러니까 뭐 비중 조절은 좀 하시고, 그래 터져 있으니까 비중을 유입해서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뭐 5분봉 정도로 놓고 보시면은 편안할 것 같아요. 5분봉 정도 되면. 그렇게 해서 5분봉 기준의 흐름 그 흐름 보시면은 일단은
매직 계산기를 좀 잘라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뭐 22,400원, 450원, 500원 그 공방인데 일단 22,500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편입 단가가 오늘 21,000 불기둥 기준에서 250원 또 전일 기준 잡아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틀 연속 개장 추에 들여다보실 종목 거래가 실리는지 여부 그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편입이 되셨다면 거래대금 거래량은 뭐 충분합니다. 변동성의 기준 전일 대비해서 전일도 음봉이지만 강세를 띄었고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뭐 강세를 띄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고가 대비해서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변동이 월등히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1%, 2% 그러니까 뭐 1.5%에 23,000원 이탈 시에 난 차익 실현했어.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치고 올라가면 위에서 다시 잡더라도 그리고 요 기준에서의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의 전략 설정 범위를 한번 또 잡아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12시 03분 매직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고점까지 23,300원, 22,250원 그렇게 하고 이제 저점이 22,200원이에요. 21,200원 3분의 1 지점 22,600원 그리고 (22,100원) 600원, 300원 뭐 그리고 300원 요 자락 정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가 좀 수반되면 되는데 거래가 일단은 뭐 월등히 수반이 됐어요. 월등히 수반이 됐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오버슈팅 된 부분까지 있다고 치면 1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초강세 흐름이 나오면 가장 좋죠. 그리고 저 100만 주의 70% 70만 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는 지금 다 완성돼 있잖아요. 완성돼 있으니까 77에 49 50만 주만 실려도 이제 된다. 50만 주는 그래도 실려야죠. 50만 주는 50만 주 정도는 실리고 변동이 확장이 돼야 앞전 고점은 최소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고점까지를 편입할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을 잡고요. 거래가 실릴 때 이 거래는 당연히 실려줘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매직 시그널에서 이제 꺾임과 크로스는 나와 있어요. 영선만 돌파하면 이제 3박자가 다 갖춰지는 흐름.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매직 시그널 뭐 이거는 분명하게 전일부터 개장 초부터 설정을 해드린 거니까 5분봉 기준에서 매직 시그널 또 거래대금 거래량 터지고 양봉의 기준에서는 편입의 기준이 됐다. 여기서 이제 다시 꺾여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여기가 이제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된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고민을 하는 거죠. 어느 자락에 샀느냐에 따라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고요. 기계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일단은 나중에 따라붙은 물량이 손절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 범위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거래를 수반하고 올리는 기준점 이 정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익 실현의 기준을 꺾였을 때 등락률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진행할지 여부. 중립이 될 수 있어요. 저기는 또. 근데 일단은 기계적으로 대처한다면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로 이렇게 해서 요자락까지는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거래량 없이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제 실패가 돼도 배운 그대로 편입이에요. 실패가 됐다. 그럼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추가 편입을 할 거냐 아니면 잘라낼 거냐.
손절을 할 거냐. 여기서 마지막에 계속 단타를 쳤다 여기서 마지막에 걸려 있을 경우에,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려면 오늘의 기준에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둔화되면 질질질질 눌리다 종가가 조금 더 미끄러지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고, 예상치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5분봉. 자, 복잡한 그림이 됐는데 일단은 그 현재 위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2,500원 평균 단가가 딱 그 자리에 또 22,468원. 우리도 매매 성향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 정도 범위에서 형성이 돼 있다. 현대로템의 기존에 이제 그 텍스트 전략이 없어서 다른 종목 텍스트 전략을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의 6월 8일자 한국항공우주 걸로 갖고 올까요? 한국항공우주, 오케이. 한국항공우주의 기준을 설정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링크를 유료방에 좀 올려드리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링크 최근에 영상 녹화해드린 링크 아마 지금 가격대 수준에서 전략을 올려드렸을 테니까 유료방에 삼성 엔지니어링 링크 한 번씩 다시 올려드리고, 그리고 단기 10%의 기준이죠. 뭔가 뚜렷하게 다시 수급이 형성되거나 했을 때 뭐 심사숙고해서 비중을 확대할지 여부는 결정을 지면 될 것 같고요. 9일입니다. 그리고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의 시간 12시 01분 기준의 전략, 그 기준에서 현재가가 22,500원, 등락 범위는 6.89. 조금 이제 매매가 원활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이틀 연속 이제 개장초 기준을 설정 잡아드렸기 때문에 밑에서 좀 편입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벌써 이미 1200, 885, 861 주가 거래됐고, 거래대금은 2, 8, 9. 12시 지금 08분 기준에 거래대금은 2위 맞나요? 프로그램 순매수는 일단은 10위, 기아 딱 10위네요. 노터스돈 프로그램이 굉장히 들어왔네요. 거래대금은 2위.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 이렇게 되면 대형주 기준에서 거래가 실려 있다면. 근데 나머지가 다 소형주네요. 삼성전기가 아쉽게도 좀 미끄러져 있고 추가 편입 여부의 고민을 잡을 거고요. 고점이 23,300원. 이 부분은 10.69%, 고점 대비해서 1% 기준이면 23,100원, 2%면 22,800원. 신규 추가 재편입 기준은 고점을 재돌파했을 때,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10% 상승 편입 가능하고요. 고가와 시가의 3분의 1 22,600원, 그리고 2분의 1 22,300원. 이 영상은 이제 일단 유료 방에만 다 올라가겠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일본 기준의 거래량을 우린 700만 주를 설정했는데, 일단 어찌됐건 오늘 1,500만 주 이상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하게 치고 움직인다면 1,500만 주 이상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OMA 20MA 거래량 이렇게 설정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 들어서의 뭐 수급이 단발성의 수급이 있긴 있었지만 저건 뭐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변동성이 상승을 초월하는 기준의 변동성이 형성이 됐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함께 대처하시면 됩니다. 종목의 기준에서 어떻게든 근거와 명분을 찾아보고 그 근거와 명분이 완벽하냐 그 기준을 좀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께서는 이제 다른 것도 하시고 요거 잊어먹지 않고 오늘 고객센터 왼쪽으로 올리든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내려서 안 하게 진행 좀 해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함께 움직이세요. 함께 불기둥 마스터 또 VVIP 이렇게 함께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